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라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마크 라이너스라는 환경 저널리스트의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입니다. 부제목은 기후변화의 종료 그리고 기후 붕괴의 시작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극적인 책 제목 아닌가요? 하지만 작가는 기후 변화는 이미 끝났고 기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서 1도, 2도, 3도 지구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기후 붕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세 가지 점은 첫 번째는 이 저자가 15년 전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이미 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15년 후인 지금 새로 집필하며 이 책을 보면서 15년 전 썼던 것들을 수정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기후변화가 이미 기후 붕괴로 현실화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은 1도씩 지구 온도가 오를 때마다 세계 각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마치 영화같이 다뤄줬다는 점인데요. 자, 그럼 리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2015년도가 기록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였던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단순히 뉴스에서 폭염이 왔다, 가장 따뜻한 해가 왔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기록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였다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과학 발전 등 경제 발전을 거쳐오며 기후가 가장 따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떤 위험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1도가 오르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인 킬링 곡선이 더욱 가파라지고 세계에 홍수, 가뭄 등 뒤죽박죽한 이상기후가 발생됩니다. 또한 바다가 매우 뜨거워져 해양동물과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후가 오르면 북극의 빙하가 녹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태풍 등 여러 이상기후를 만들어내는데요. 한편으로 빙하 내에서 녹아서 잠들어 있던 메탄과 탄소들이 배출되면서 탄소 배출은 더욱 많아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작가는 되먹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2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북극해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얼음 없는 북극,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다른 곳에선 조류 개체 등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폭염과 건조가 더욱 잦아지며 더욱 살기 힘든 지구가 됩니다. 3도는 빙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3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이미 어두운 산맥이 많아지고 눈과 얼음이 벗겨진 어두운 산맥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 안에 살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사병이 더욱 심해져서 기후난민까지도 발생하게 되고, 기후난민은 물론 동물들과 식물들도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4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도가 오르면 거주 불가능한 지구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기 때문이죠. 산에는 눈이 녹아있고 홍수가 잦으며 농작물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4도까지 오르면 거주 불가능한 지구인데 5도, 6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5도까지 오르면 대량 멸종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 가능한 생태계 체계가 10분의 9로 줄어들고 개체수도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6도까지 상승하면 말 그대로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금성 아시죠? 금성은 한때 바다였다는 추측도 있어요.
하지만 온도가 매우 올라가면서 뜨거워져서 거주 불가능한 행성이 돼버렸죠. 지구도 6도까지 상승하면 마치 금성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오르면 무슨 현상이 이뤄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작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미 지구는 1도 상승했다고 하죠. 여러분도 체감하셨을 건데 작년에도 올해도 더욱 많은 태풍과 많은 폭염의 기간, 많은 홍수 피해, 산불 피해 등 기후 위기가 점점 우리에게 피부로 체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 1도 상승한 지구에서 우리나라 같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벌써 이렇게 체감 중인데 아프리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이 취약할까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지구를 이대로 두면 과학이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다고 증명하듯이 자연재해는 현실화될 것이며 아무것도 그때는 손 쓸 수 없을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지금 현재가 비상사태라며 기술에만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요. 하지만 이 당연한 말들이 정부라든지 기업들에서는 실천이 되고 있지 않죠. 몬트리올 의정서라든지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협약 문제를 논의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때 잠깐 나갔다가 파리 기후협약을 러시아는 이제 아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리딩하는 전 세계 경제인 이상 강대국 선진국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같이 개인이 행동한다고 한들 그 영향은 미비할 것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굉장히 철저하게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기도 하면서 암울했어요. 그리고 또한 매우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1도만 올라도 이렇게 많은 동식물들, 인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6도까지 오른다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아찔한 일 같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잦은 태풍, 산불, 폭우, 폭염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붕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현재 정부 기업들이 ESG 하면서 재생에너지 ESG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소비자인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6도까지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